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3가지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은 30대의 중견기업의 고위 간부가 될 정도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요.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부럽지 않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이 남성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도 잘 내고 있었고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느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 역시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상한 남편과 아이들을 갖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오면 자기도 모르게 심하게 밀려오는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세 번째, 금융회사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남성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두고 전 상사와 현재 상사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 상사는 이 사람은 정말 상사에게 잘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성격도 좋아서 꼭 남겨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상사의 평가는 이 사람은 정말 무례하고 상사한테 함부로 대하고 정말 남겨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다르게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세 사연 모두 어릴 적 부모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첫 번째 남성의 경우 형을 편애하고 그리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발생된 현상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회에서는 오히려 성공을 불렀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아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능하지만 이 사람을 권고사직을 권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여인. 이 여인은 5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외할머니 댁에 일방적으로 맡겨버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주변에 할머니도 없었고 외삼촌도 없었고 어머니마저 멀리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하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인이 돼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면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하고 외로움 감정이 밀려왔던 것이지요. 세 번째 남성. 이 남성의 어머니는 정말 두 얼굴의 어머니였습니다. 쌀쌀 맞을 때는 한없이 쌀쌀 맞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잘해주고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두 얼굴의 어머니상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 상사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준 어머니상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없이 충성하고 잘하는 아랫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했고요. 현재 상사는 자기한테 잘 못 대해준 그런 부정적인 어머니상이 비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연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이나 지인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이무성님은 의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한 추천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반응은 의지력과는 상관이 없는 성격의 문제로 성장 과정의 경험 가운데 만들어진 마음속의 아이가 원인이라고 한다. 몸은 자라는데 마음은 자라지 못하고 아이처럼 남아있는 상태를 마음속의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 만들어진 아이가 우리의 무의식에 살면서 우리를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마음속의 아이를 이해하고 이 아이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도 행복한 관계를 맺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피성 해외 유학을 간 어떤 여성이 이 책을 읽고 극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장은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휴 이야기. 앞서 첫 번째 사연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사연과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2장, 우리 안에도 어린 휴가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 극복하기.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종류는 성난 아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내뿜는 것이죠. 질투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장은 세상의 휴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장에서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힌트와 그리고 그 해법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이런 인격을 형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친척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혹은 종교 지도자, 혹은 배우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예비 부모 혹은 현재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의 좀 후반부에서는 총 6단계로 내 무의식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 정신적인 문제 혹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면 자기가 아픈데 도대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마저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렇게 아픈 상태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식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아픔이 있다면 꼭 치유받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찰받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처방받아야 거기서부터 병에서 아픈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 책은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예비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읽기 좋은 이 계절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책 소개는 계속됩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